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채팅창에 자꾸 많은 분들이 기각 올리고 계세요. 이게 기각을 기원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각됐어? 이런 생각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참 아직까지 뭐 딱히 새로운 속보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속보가 좀 나오기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빨라야 1시 반 정도일 거고요. 또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늦으면은 새벽 5시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뭐 다들 뭐 그 채팅창에서 다른 방송 그 언급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게 내비두세요.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저는 일찌감치 차단했거든요. 뭐 SNS 뭐 패친인 적도 있고 한데 아무리 봐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글쎄 그 너무 자기 그 생각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데 자기 주장에 대한 검증 같은 거는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에 대한 검증이 없는 건 뭐 둘째 치더라도 너무 괜히 내용은 없는데 핏대만 올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잖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뭔가 얘기를 하다가 내용을 한참 얘기하다가 그 내용에 열받아 가지고 핏대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핏대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핏대 올린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우리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는 참, 에휴, 참 그런 사람들은요 일찍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뭐 유튜버 민주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눈치껏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유리한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 긁어 모으는 재미 슈퍼챗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놀아나고 속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휘둘리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합시다. 자, 아직까지 뭐 특별한 속보 같은 거는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저도 참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 방송하는데 신경이 집중이 안 되고요. 계속해서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나 없나 자꾸 그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빨라야 1시 반입니다. 늦으면 5시가 될 수 있고요. 뭐 보통 아까 2시, 3시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님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 2, 3시 정도가 아마 제일 뭐 평균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랄라님, 영장실질심사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예, 아니요. 오래 안 걸립니다. 지금쯤 다 결론 났어요. 결론 일찌감치 났어요. 9시 이전에 났을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자신이 고심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시간을 오래 끈다는 거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이 뒤로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이재명 대표 쪽에 유리한 판결이 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때도 말 때문에, 정유라 말 때문에 구속될 뻔 했잖아요. 근데 영장 기각이 몇 시에 됐다? 새벽 5시에 됐어요. 그러니까 5시까지 붙잡아 두는 척 하는 겁니다. 고생시켜서 내보내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시를 넘겼고 지금 뭐 이제 1시 다 돼 가는데 슬슬 이재명 대표 쪽으로 지금 추가 기울고 있다라고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고심한 게 좋은 결과 예측인 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박근혜 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고심하는 척 시간을 끌고 발부를 한 적도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내보내주는 걸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길게 일부러 시간을 끌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알기로는 2시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이제 좀 보기에 이 상황이면은 시간을 끄는 게 기각이겠구나. 이러면은 시간을 끄는 게 발부겠구나. 이게 그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몸이 안 좋아요. 대단히 안 좋죠. 그런 상황인 걸 감안해 보면 만약에 만약에 영장을 발부한다면 오늘이라도 빨리 발부를 해서 구치소에 수감을 시키는 것이 일단 건강 관리를 하는데 일단 도움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구치소가 또 빨리 떠넘는 게 좋은 거죠. 오래 붙잡아 둔다는 것은 풀어줄 사람인데 고생시켜서 풀어준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시켜서 풀어준다. 라는 그런 취지가 되면 조금 늦게 나오는 쪽이 이재명 대표 쪽한테 좀 유리한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루시아님 어이없다라고 하시죠? 예,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판사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서 아이고 참 쇼한다. 예, 쇼한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참 답답하네요. 여기 지금 아까 고시랑 뚱구름 고사랑 뚱구름님 구속되면 나라 뒤집어진다. 예, 나라 뒤집어질 겁니다. 밀란이 날 걸 각오해야 될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요구 왜 이재명에게 떠넘기나입니다. 자, 백현동 개발, 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백현동 개발이라는 것이 식품연구원 자리를 주거지 혹은 업무용 용지,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백현동 개발이라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된 것이 바로 중앙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였죠. 그죠? 근데 이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 사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앙기관,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있는 곳에 건물이라든지 땅을 팔고 그 판 돈으로 지방에 이 땅과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이런 방식을 택했어요.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겁니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식품연구원 같은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외곽, 그것도 경기도에서도 외곽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산 쪽에 올라가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개발하기가 좀 쉽지 않은 땅인 거예요. 잘 그린벨트인 경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땅을 팔려고 하면은 그 주변을 개발을 해서 아파트 혹은 상가를 지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 이게 팔리겠죠. 근데 이게 각 지자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중앙정부가 하는 거겠지만, 그 개발 계획을 수정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린벨트를 돼 있다든지는 공공용지로 돼 있는 지역을 이게 주거지나 상업용지로 바꿔주려면, 그건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 자치단체한테 이 땅을 팔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땅을 팔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백현동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자, 백현동 개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백현동 개발이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의 지방 이전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지방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게 이제 성남시에서 해준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는 원래 R&D 사업,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공공용지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공장 같은 걸 짓게 되면은 도로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개발업자들하고 지방자치단체들하고의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백현동 개발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개발업자를 선정을 해요. MOU를 체결을 딱 합니다. 그래서 MOU가 체결된 상황에서 그 개발업자가 성남시에 요구를 하는 거죠. 자, 나 중앙정부로부터 허가 받았어. 나 이 땅을 내가 받기로 했으니까 자, 허가 내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였죠.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 업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안 해줄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해주라니까. 실제로 그래서 검찰은 마치 이 백현동 개발이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특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 뭐다? 예,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거였던 겁니다. 국토부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 제도적인 법률적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주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국토부의 공문이 있었고, 이런 공문에 따른 국토부가 이런 요구가 담긴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상 지시를 내린 거죠. 원래 지자체에는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예, 자, 지금 혹시 변동이 있습니까? 예, 아직 변동이 나오지 않네요. 예. 오드리님, 지금 경찰들이 극우 시위대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요? 분위기가 기각 분위기라고요? 예.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예. 아마 이제 경찰도 눈치껏 그런 거죠. 시간이 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각 쪽으로 기운다는 걸 알아서 아마 그쪽으로 배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소복성님, 오늘은 날쌘 각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예, 박근혜 정부가 개발을 해줘라.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 좀 해줘라.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해줄게. 라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사실 이건 압박을 한 거라 다름없죠. 특히 이 내용에 보면은 무슨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매각 방식을 다양화해라. 그러면서 단순히 매각 촉진을 위해서 용도 변경이라든지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이런 걸 다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게 바로 2015년 5월에 나온 국토부 공문이었습니다. 특히 공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민간의 매각을 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민간 매각 추진.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공영개발이나 민간 합동개발을 안 해서 이게 배임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봐요. 중앙정부에서 민간 매각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박근혜가 해주라고 심지어 업자까지 정해서 딱 내려보낸 게 이 백현동 사업이에요. 업자까지 정해서 백현동으로 내려보냈으면 그건 중앙정부가 그렇게 해서 내려보냈으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그 상황에서 굳이 성남시가 우리 이거 개발 못해요 라고 뻗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요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웬만하면 맞춰서 해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배임이 되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참 그렇습니다. 예. 자, 우금치님 후원해 주셨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저도 날밤을 새려고 저렇게 주제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도 이제 1시가 넘어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가나 싶고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혹시 무슨 얘기 하시나 라는데 그게 더 먼저 눈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혹시 뭐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나 자꾸 보이고요. 아까 계속해서 경찰들이 추가 배치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제가 아휴 또 무슨 징조인가 라는 뭐 그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좀 많이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당연히 기각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또 오늘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걸 보면서 이게 저도 이제 슬슬 자신이 없어지네요. 이게 이 법리대로 된다면 예 지금 최고위원들이 모이고 있다고요. 예. 자, 담비님 집중이 안 되신다고요. 예.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조마조마하는 마음 때문에 다들 뭐 집중이 안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요 잠시 저도 이렇게 숨을 잠시 돌리고 오겠습니다. 예.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톨톨님 기각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금치님 네, 후원해 주셨습니다. 스카이블루 K님께서도 후원해 주셨고요. 어게인님, 그 다음에 보스 아빠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참 마음이 참 저도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저희 방송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마음은 지금 저 구치소, 서울 구치소 앞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의 징크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 있고 하면은 일이 자꾸 틀어지더라고요. 제가 안 가는 게 좋은 결과를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오늘은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었는데 혹시라도 저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지금 잠시 오늘은 제가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지헌님, 아 미치겠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저도 이제 두통이 막 생기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조진아님 기각될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강일님 쫄지 말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자. 네. 자. 우리 담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사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참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늘의 명을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맞서 싸울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정님, 처음으로 울산에서 국회 앞으로 갔는데 가결이 돼서 그게 제 탓 같았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예, 소정님 그날 올라오셨죠? 제가 참 소정님 뵙고 참 반가웠습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예, 제가 이제 일단 저 방송을 지금은 접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방송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끄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 석방되는 모습, 석방되셨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요, 그때 방송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당이 너무 딸립니다. 예. 숨 쉬기도 조금 힘드네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방송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어가지 못하는 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방송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잠시